아, 네,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님. 올해는 스님 종교 바꿀 생각 없습니까? 하도 산속에 계셔가지고. 담쟁이님, 아, 그렇습니까? 담쟁이님이 40대 중반이라 그랬나요? 40대 초반이었나요? 중반이었나요? 40대라고 저번에 들었는데. 아, 스님 산이 좋아요? 산이 좋긴 하죠. 확실히 좋긴 해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지. 한번 가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작년 새해 1월 달에 제주도 한라산 등반하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아이젠 끼고 올라가가지고 조금 고생했죠, 조금. 진짜 아이젠 없었으면 못 갈 뻔했습니다. 아이젠도 그날 다 샀어요. 그날 등산화도 그날 사고. 딱 한 번 신었는데 등산화 진짜 좋은 거 사가지고. 73년생. 마트님 73년생이면은 48 아니에요? 맞죠? 맞나? 마트님하고 그러면은 거의 동갑이신 것 같은데? 마트님이 한 살 위인가? 유지경성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님, 네, 어서오시고요. 아이고, 관망님, 네, 아유, 계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깔리파님, 어서오시고요. 활빈 알투님, 안녕하세요. 활빈 알투님,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뭔 나이가 중요합니까? 제 시청자들, 한 나이대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기존에 계신 분들 제가 다 아니까. 보통 제 방송이 연령대가 굉장히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다 있어요. 골고루. 20대부터 60대까지.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어, 야, 유지경성님도 확실히 가능성이 보여. 유지경성님도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인상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상님도 계셨네요. 미안보님, 안녕하세요. 주식이 참 그렇죠. 오늘도 하락장이 나올 듯 하다가 선물지수를 보면 하락장이 나오려고 하다가 바로 반등 들어왔거든요. 예, 보시면은. 네, 밀고 올리고 젖히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중이 공포에 휩싸이면은 여기서 이제 경험이 없으면 투매가 나오는 거고, 수많은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주식을 더 사는 거고. 언제? 어제 같은 날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주식을.
다 더 떨어진다, 자꾸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도 그렇게 눈으로 보였어도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뭐 설령 돈이 없으면 나는 다음 달 돈이 들어오면 매수해야 되겠구나. 나는 다다음 달 돈이 들어오면은 또 월급 받으면 또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월급을 미리 떼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물론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LG이노텍은 너무나도 제가 계속 2주 정도는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계속 LG이노텍, LG이노텍이다, LG이노텍이다, LG이노텍이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국 날라갑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사놓으면 시간이 문제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사실 때, 이천님 안녕하세요. 불교동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사실 때는 반드시 재무가 탄탄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 그 회사가 확장성이 있는, 지금보다도 더 커지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아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초보분들이라면은 내가 초보인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삼성, 현대, LG, SK를 비롯해서 롯데, CJ, 뭐 한화, 두산은 제외하고 이렇게 이쪽 계열사나 이쪽 지주회사들을 사는 게 오히려 나아요. 뭐 ETF라고 뭐 이제 비슷한 건데, 초보, 내가 진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주식에 수익이 안 난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그 종목을 사가지고 어떤 조정받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뭐 30%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한 회사들은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으로 몰빵을 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빵을 치면은 내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 종목을, 회사를 너무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실행에 옮겨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몰빵을 했다면 아무리 그 회사가 내가 연구할 때는 뭐 5배, 10배, 10배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배를 못 먹습니다. 왜? 몰빵 치니까 심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론으로 적정주가 환산하고 뭐 퍼 얘기하고 PBR 얘기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심리에 대해서, 어떤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주식은 사놓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도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 이상, 때에 따라서는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포포님 안녕하세요. 야, 포포님도 참 열심히 하셔요. 그쵸? 포포님 주식 잘 모아가고 있어요? 월급 받으시면 월급에 뭐 몇 퍼센트 먼저 떼가지고 그동안 주식 잘 사 모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안 물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모아가고 있습니까? 아,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모아가시면은 돼요. 네, 네, 나나님 어서 오시고요. 계속 그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주식은. 제가 어제도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어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간만에 3%짜리 이렇게 딱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뭐
아, 이거 주식을 잠깐 팔고 사면 되지 않느냐?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항상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3%를 떨어졌죠. 결과론적으로 더 밀렸지만, 그리고 나서 올리고 밀렸지만은, 만약에 이게 여기서 손절을 쳤다면, 손절을 쳤는데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 방송 때도 주식은 사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이번 달 월급 받으면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사셔야 됩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셔도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야 됩니다. 2000포인트 이하는 엄청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월급의 30%를 내가 샀다면, 자, 이번 달은 40%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게 안 빠지고 이렇게 안 빠지고 여기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바다의 깊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자, 올리면은 감사합니다, 수익 극대화. 자, 또 내리면은 감사합니다, 매수. 꺾이면은, 자, 올리고 꺾이면은 감사합니다, 매수. 자, 올리면은 짜증난다, 왜 올라가지? 나 아직 주식 덜 모았는데. 야, 나 아직 이거 2천만 원치밖에 주식을 못 샀는데,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나 최소 5천만 원치는 사놔야 되는데, 6천만 원치는 사놔야 되는데. 네, 마트님 안녕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VIP 회원분들은 그런 생각 하는 겁니다. 딱 이 종목 제가 추천했는데 바로 올라가죠. 이거 더 샀어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또 위로 올라가면 화나야 됩니다. 떨어지면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을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주식 떨어지는 것을. 왜? 더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니, 겸손님, 그거는 너의 생각 아니냐, 겸손 생각 아니냐. 아니, 어떻게 개인들이 돈을 계속, 그렇게 많은 개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죄다 다 서민인데 추가 매수할 돈이 없지 않느냐. 왜 없습니까? 왜 없다고 당정 짓죠? 내가 주부라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인데. 내가 전업주부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알바하면 되잖아요. 요즘 알바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요즘 알바 자리 넘쳐요, 여러분들. 제 주변 사장들이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만둬버리면 돼. 사장 또 그거 구하려고 미치는 거야. 뭐라 하면은 또 말대꾸하고 막 자기 핸드폰 보는 것은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나의 노동력을 할애해서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스트레스를 썼다는 거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월급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월급이 얼마가 들어온다, 뭐 200만 원 받는다 한다면, 그 중에는 내가 200만 원이면은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한 50%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50%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자녀가 뭐 2명 3명 있다거나, 뭐 어떤 뭐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빚부터 갚아야 되죠, 일단은. 그러나 미혼이거나 혼자 살고, 아니면 뭐 부부인데 맞벌이 한다거나, 좀 남들보다 조금 수입이 더 좋다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좀 불편하게 살아도 돼요. 지금과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불편하게 살고,
50년은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10년 불편하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불편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담쟁이님. 나이를 먹어보니까, 20대 때, 20, 30대에 내가 불편하게 사는 게 맞았구나. 돈을 더 모아서 주식을 더 지금 모아갔다면, 삼성전자나 현대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그런 회사와 어떤 좋은 회사들 계속 사 모았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차 없이 자전거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좀 걸어 다니고 그래 왔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편하게 있었을 거예요. 단언컨대 수입 여부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 받는 게 최악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마트코리아님 아이고!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겸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트님. 아이고 오늘 뭔 일 있습니까 마트님? 뭔 일 있어요? 메디아나 익절 감사드립니다. 메디아나. 메디아나 파셨구나. 이거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되는데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거든요. 네 이거 수익 그래도 수익 꽤 그래도 한 15% 나지 않았어요 수익? 이거? 한 10%에서 15% 사이 수익을 드셨을 것 같은데 마트님 18%? 아이고 크게 드셨네요. 아이고 그렇죠 사람은 보험을 들어놔야죠. 그렇죠. 실비는 들어놔야 돼. 실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니까 이런 헬스케어 의료 종목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겸손이라는 보험을 또 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사는 게 맞아요. 메디아나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떨어지면 다시 사도 돼요. 네, 혹시 8,000원 초반 오면 다시 사셔도 됩니다. 8,000원 기준 잡고. 다른 분들 아시겠습니까? 메디아나가 다시 밀리면 어차피 이거는 공개 추천 주고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놨기 때문에 8,000원 기준 잡고 전후로 분할 매수 모아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닉네임이 참 아름답네요. 믿음, 정직, 나무. 제가 올해 1월밖에 안 됐지만 올해 1월달 닉네임 중에 가장 좋은 닉네임을 봤습니다. 믿음, 정직, 나무.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닉네임이 너무 괜찮네요. 좋습니다. 닉네임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런 닉네임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쓰는 닉네임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닉네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닉네임. 그 닉네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 닉네임을 잘 지어야 돼. 그리고 닉네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한 스타일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닉네임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심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트님이 바쁘신가 보구나. 계속 이어서 하자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 상장된 회사 중에 너무나도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정보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막 그런 회사의 정보나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검색을 하면 뭐 몇 분 걸리지 않고 다 나옵니다. 그냥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정보가 부족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혼동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쉽게 찾으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어떤 주식을 살까? 그리고 항상 고민하죠. 내가 이거를 언제 팔까? 안 팔자니 떨어지고, 팔자니 올라가고. 그러한 과거의 어떤 딜레마에 개인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은 매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가 있죠. 왜 주식을 샀는데 내가 매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 Why? 왜?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 주식을 샀을 때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종목을 샀으면 아 이거 나 20,000원까지 들고 가겠다. 나 15,000원까지 들고 갈래.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20,000원, 30,000원까지 나는 들고 갈래. 그러면은 20,000원, 30,000원 오면은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바로 15,000원 가고 20,000원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전에서는 90% 이상, 95% 이상, 99% 이상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그때 행동이 중요합니다. 7,000원, 6,000원,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의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처음에 어차피 20,000원에 팔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000원 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 내가 그 주식을 샀는가?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떤 회사의 방향성은 꼭 맞게 가고 있는데 일시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최근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뭐 미국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그 회사와 상관없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국제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벤트성 그걸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매도가 힘듭니까? 바로 욕심부리니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10%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안 올라가지? 오히려 더 떨어지네. 이럴 때가 위험하죠. 안 좋고 짜증나고 화나고. 바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한 매도가 힘든 거예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으면 목표가 20,000원이었으면 20,000원이 오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 물론 그 회사가 너무나도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다면 올해도 더 많이 벌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요. 내년에도 돈을 많이 벌고 내후년에도 돈이 많이 벌고 그러한 회사라면 들고 있어도 됩니다. 일부. 그러나 그거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게 맞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실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향후 몇 년 뒤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2배, 3배, 5배,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지를 못하죠. 그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분별사를 봤을 때 시계 감정사라 그러죠. 롤렉스를 뭐 3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진퉁과 짝퉁을 이렇게 딱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딱 여러분들한테 골라서 가져가라.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사라면은 그게 진퉁이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죠.
둘 중에 하나. 50%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50%의 확률이면은 그나마 높은데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롤레스가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진품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거든요. 이 중에 하나 들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 진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사람은 이거를 초이스를 할 거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걸 다 가져가겠죠. 짝퉁.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레인저님 안녕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정말 큰 회사인지,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커지는 회사인지,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회사인지, 더욱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매도를 해버리고, 사면 안 되는데 산다는 거죠. 이런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내가 주식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주식은 어떤 이러한 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21선이 어떻고 61선이 어떻고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올바른 투자자인지 아니면 나는 투기꾼인지,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죠. 처음에 주식할 때는 다 단타로 해요. 대부분 단타, 뭐 단기 매매죠. 대부분 단기적으로 이렇게 타이밍 재고 있고.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담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단기 매매를 했더니 손절 잡고 막 이렇게 했더니 재무 막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처음이자 과정이자 마지막이에요.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다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 4가지의 그런 고난에 빠지죠.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자, 4가지의 고난.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뭐 시간적 고난. 이 시간적 고난에 빠져요. 여러분들,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시간에 대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아, 나 이 주식 얼른 올라가지고 난 뭐 해야 되는데, 아, 다른 거 또 사야 되는데, 아, 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 이거 얼른 올라갔으면 좋겠네. 근데 안 올라가죠. 오히려 더 밑으로 빠집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에 빠졌을 때가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야 돼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올바른 금융교육이에요. 철학.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다음 달에도 한 그루 나무를 심고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되면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하나의 산을 이뤄요. 나무가 오늘 심었는데 내일 자라지 않는다고 뽑아버리죠. 그러시면 안 돼요. 줄자로 재고 있습니다. 오늘 1cm 자랐나? 나무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산 정상에서 이만한 주먹 같은 그 눈을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큰 눈이 돼가지고 내려오죠. 눈덩이가. 그거를 계속 여러 개를 동시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굴리잖아요. 산 정상에서 딱 이렇게 눈 높인 산에서 이렇게 굴리면 그게 산사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초대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을 하시려면 반드시 그 진짜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철저히 기다립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다려야 돼요. 뭐 내가 그 회사의 뭐 경영진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재물을 본다든지 회사의 펀더멘탈을 본다든지 아니 뭐 수급을 본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기술적 분석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겸손히 추구하는 기본적 분석을 본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결국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철저하게. 그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6개월 기다리면 되나요? 1년 기다려가지고 수익률 30%면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딱 1년 돼가지고 한 1년 1개월, 1년 2개월 돼가지고 20%, 30%, 40% 무조건 수익 난다. 그럼 대한민국이 다 부자예요.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왜 공부했습니까? 왜 대학 다녔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취업하려고 공부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다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삼성, 현대, LG, SK 이거 여기 들어가려고 다 공부를 해. 그럼 그거 떨어지면 그것조차도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방송이 다소 이렇게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융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판기를 하나 세웠어요. 손님이 커피 500원짜리 하나 뽑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자판기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업무 보시면 되는데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원을 넣으면은 바로 그 500원을 받아서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게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그 4년을 위해서. 그 4년 뒤에 도전을 합니다. 모두가 꿈꿔왔던 그 금메달을 위해서. 자, 금메달을 따면 뭐 좋죠. 실패를 해도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군가들은 저 포함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경성방송 보고 이런 주식을 공부를 하죠. 이런 노력이라는 게 주식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그것도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어차피 직장인 분들은 여긴 전업투자가 성공할 수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전업투자가 성공하려면은 10년 정도는 먹고 살만한 돈을 따로 빼놓고 나머지 돈으로 굴려야 됩니다. 그럼 다 직장인 분들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영업 하시고. 그럼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직장인 분들은, 시청자들은.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지만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한 달에 그 월급 받는 것을 반드시 주식을 먼저 사 모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자체가. 3년 전, 4년 전, 5년 전의 시청자, 어제 케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죠. 오니까 내가 아는 시청자가 거의 없다. 뭐 없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분이 제 방송 한 5년, 6년 봤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 본 시청자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시청자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뜻하는 바가 커요. 3, 4년 전에 3년 전, 4년 전, 5년 전쯤에 그때 제 방송을 봤던 시청자가 왜 지금 안 볼까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금도 장기 투자를 추구하고 가치 투자를 추구하고 이런 방송들이 몇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매일 생방송을 진행되고 유튜브 녹화용이 아니라 모든 생방송으로 얼굴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거의 없어요. 모든 리딩 방송이라든지 뭐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증권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3개월, 한 달,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펀드 수익 나면 또 갈아타라. 펀드 수익 나면 또 갈아타라. 회전율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 방송 중에 1% 정도도 안 됩니다. 장기 투자 방송.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아요. 전체 그 증권 방송 중에. 지금도 그러는데 3년 전, 4년 전, 5년 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3, 4년 전에는 아프리카 방송도 다 죄다 단기 그거 방송이었고 뭐 이토마토, 한국경제TV, SBS, CNBC 등등 와우넷이라든지 이런 방송들도 뭐 각종 카페라든지 주식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러한 방송들이었거든요. 결국 다 깡통 찼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는 얘기, 아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 주식하면 안 되구나. 한 종목을 가지고 1년도 못 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어떤 회사든지 한 10개 정도 사가지고 10년 들고 가봤냐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한 종목을 5년, 10년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고 또 간다 칩시다. 몰빵 쳐요. 그리고 상장팬이 맞습니다. 작살나죠. 이때로 돌아가 보면
포스코를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했더니 안 된다. 야, 장기 투자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식한 거죠. 포스코를 60만원, 70만원대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장기 투자했더니 이거는 뭐 안 된다. 이때 고철 가격이 얼마였는데? 키로당, 지금 고철 가격이 키로당 250원 이하거든요. 제일 안 좋았을 때는 150원이었어요. 120원, 150원. 이때 당시에는 고철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키로당 800원, 850원이었어요. 각종 증권사 리포트 포스코 목표가 상향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때는 뭐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본다는 거. PBR을 보지도 않아. 지금의 포스코의 PBR은 볼까요? 0.4 정도죠. 저때 당시 PBR은 얼마였습니까? 4배가 넘어갔습니다. 저 무거운 종목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장기 투자했으면, 아니 겸손아, 여기서 네 말 듣고 여기서 포스코 해가지고 장기 투자했으면 포스코가 큰 회사인데 이건 망하는 거 아니냐, 수익이 안 나지 않았냐, 10년 이상 들고 갔는데. 멍청한 소리지, 무식한 놈이. 지금 포스코를 사면은, 사 모아가면은 그나마 승산이 있는데 여기서 왜 사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날, 어제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 했죠. 상한가 따라잡기. 어떤 거? 미세먼지가 아니라 우한 폐렴 관련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모나리자 상 따쳤더니 어떻게 돼요? 밀어버리죠. 투자 열기가 된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손절 나오죠. 그렇죠. 손절 나옵니다. 왜? 장중에 이거 계속 빠졌거든, 초반에. 모나리자가 장중에 이렇게 계속 빠졌었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손절 안 치고 배겨 상 따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런 데서 다 매도 나오는데.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였죠. 이때는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안 사고 있다가 이때 왜 사냐고. 제 말이 그런 말입니다. 겸손하게 밑에서 처박힐 때는 사놔야 되는데 올라갈 때 사는 거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자본가가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을 소비해서 일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왜? 금융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처럼 어릴 때부터, 지금 중국의 대학생들 절반이 50%가 창업한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대학생 중에 1%, 2%가 창업한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공무원, 어디 기업 취업하려고 그래요.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죠. 제 시청자들 중에 삼성, 현대, LG, SK 다니신 분들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단언컨대 부자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한 명 정도나 탕생이 나오지, 한두 명이나 아니면 5손가락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대기업 임원조차도 임원이고 해외에 발령받고 차 받고 집도 받고 집도 지원받고 했는데도 자식들 유학 보내고 미국,
이런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씀씀이도 커지고. 근데 임원인데 갑자기 나가래. 임원은요 보통 한 해 내가 들어봤는데 10월에서 11월 달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해고 통보합니다. 언제든지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임원들은. 임원들이 뭐 5년 10년 간주를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아랫사람들도 임원 돼야 되는데, 그걸 임원 되면은 착실하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다못해 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부동산이라도 뭐 몇 개 이렇게 사놨으면, 두세 개 사놨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서울 어디에, 그러면은 괜찮은 건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집 한 채. 그 집 팔고 어떻게 줄어서 가겠어. 그러니까 그 임원했었던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택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다 밝히고 싶은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상위 1% 안에가 이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들어가야지 고동진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기만의 기술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놨으면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폴더블 폰. 혁신이잖아요. 세상의 핸드폰을 뒤집어 놔버렸죠. 그 정도의 기술력이 대기업에서 자기가 그거를 진두지휘해가지고 그게 나와야 돼요. 단 한 명. 될 수 있습니까? 그 날고 기는 삼성전자 그 스카이대 애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득실득실한데 될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3년, 4년, 5년, 6년, 7년 다니고 그만둬요. 보통 대기업들은 오래 다녀봐야 7년입니다. 진짜로. 주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삼성전자 그만둔다 그러면은 야 너 왜 그만둬? 뭐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 속도 알지도 모르고. 인간답게 못 살거든,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월급만으로는, 저축만으로는, 예금만으로는 절대로 못 됩니다. 절대, 네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재테크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재테크라는 주식의 어떤, 재테크의 하나가 주식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금융 자체가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위에서 그런 거를 해놨기 때문에. 재테크가 어떻게 주식입니까? 주식은 필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1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지금 불편하게 사는 거다. 불편하게 어떻게? 좀 쪽팔린다. 쪽팔릴 수도 있어. 창피할 수 있어. 자, 생각해봐. 자, 그랜저 탄 놈이, 네, 동키님 안녕하세요. 그랜저 탄 놈, 탄 사람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랜저 타는 사람이 갑자기 스파크를 타네? 모닝 타네? 이거 적응돼? 벤츠 BMW 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경차 탈 수 있나? 차는 필요해. 경차 중고 살 수 있어? 내가 아는 한 거의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옷도 막 원피스 이쁜 거 입고 여성분들, 결국 이쁜 게 비싼 거잖아. 값어치는 하는 거니까. 가격에 따라 비례하죠, 물건은. 우리 남성분들, 뭐 만원짜리 티 하나 입으면 쪽팔리잖아. 만원짜리 2만원짜리 티 입으면. 그것만 입고 다니면.
네, 서산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새해 돈 많이 버세요. 네, 서산대사님도 올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오히려 멍청한 거죠. 아니, 왜, 이것도 하나의 철학이거든요. 신발을 여러 개 사. 결국 내가 신고 나갈 신발은 그 중에 하나야. 신발이 10켤레가 있으면 결국 나는 나갈 때 신발을 10켤레를 다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신고 가야 돼. 10개 중에 하나. 물론 신발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 용도에 따라서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신발, 지나치게 많은 옷들, 많은 옷들이 필요하면 싼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쪽팔린 게 아닙니다. 그 쪽팔린 거는, 창피한 거는, 진짜 창피한 거는요, 내가 부자처럼 있어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쪽팔리는 행동이야. 우리 같은 사람 딱 눈에 딱 보면은 쟤는 가난해지겠네. 쟤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동안은 가난해지겠구나. 지금은 부자처럼 뭔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막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부자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시죠? 한 달에 1,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은 거지돼요.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10년) 일했습니다. 쓸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일해가지고 3억 벌면, 아니 3억 모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선방 친 겁니다. 10년 일하면 10억인데 12억인데 그 중에 3억만 모아 있어도 성방한 거라니까. 근데 3억 모으나? 못 모으지. 번 만큼 써버리는데. 자기 지위도 있고 뭐 가오라 그러죠. 갑바라 그러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대한민국.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 보잖아요.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파산이 더 빨리 될까? 그 대회잖아. 실전 투자 대회, 모의 투자 대회, 어떤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어떤 증권회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빨리 파산되나? 그 수익률이 진짜 계속 나오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 뭐 실전 투자 대회 뭐 3관왕, 5관왕, 뭐 다수 1회, 뭐 1위 몇 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죽어요. 파산당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못 기다릴 것 같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 교육 무료잖아.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무료예요. 이런 걸 자꾸 들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더라도 자꾸 들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게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 됐겠죠. 그러나 내가 결국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액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이 저는요 진짜 한 3배짜리는 먹고 싶어요. 그러면 3배짜리를 먹으려면은 3배짜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릇. 종목이 10,000원짜리가 40,000원 올라가면 뭐합니까? 11,000원, 12,000원에 팔고 자빠져 있는데
쫌생이 마냥 3% 5% 먹고 팔아버리고 10% 먹고 도망가고 또 다른 거 뭐 살 거 없나 막 이렇게 막 눈 뒤집혀져 가지고 막 눈동자 막 돌아가고 있고 잔머리 굴리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연예인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뭐 머리 좋아가지고 되신 분들, 뭐 학력이 좋으신 분들, 뭐 사장님들, 뭐 주부분들 다 필요 없어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고. 머리로 할 것 같았으면은 아이작 뉴턴이 그때 왜 남의 그 회사 처음에 사가지고 수입 보고 팔았는데 조금 수입 보고 팔았는데 그거 10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사다가 어떻게 됐어? 말년에 인생 쫑났잖아요. 재산 다 털려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나는 지구가 돌아가는 천체를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 말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보세요. 자기 머리 믿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날렸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보다 뉴턴보다 똑똑합니까? 그들보다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없죠. 설령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IQ가 뭐 300이면 뭐 이제 된다. 뭐 IQ가 1000이면 된다. 10,000이면 된다. 이제 슈퍼컴퓨터는 IQ가 10,000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미래에서 주식을 관리하고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하다가 그걸 인공지능들끼리 붙는 건데 그걸 누가 설정합니까? 인공지능이 스티브 잡스를 알아봐요. 인공지능이 빌 게이츠가 딱 앞에 앉아있는데 인공지능이 빌 게이츠다 그거 알아봅니까? 절대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 시스템이 알아서 종목 골라주고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절대적으로. 왜? 인간은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허수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중상층이 되고 중상층이 부자가 되려면 또는 서민들이 부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꾸준히 10년, 20년, 30년 동안 주식을 모아가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기다려야 된다. 시간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그렇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제가 이거 얘기하려다가 생각했는데 뭐 육체적인 고난, 주식을 하면은 4대 고난에 빠지죠. 겸손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적인 고난, 네 번째 환경적인 고난입니다. 자,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을 하면은 몸이 힘들어. 왜? 겸손히 차 팔고 버스 타고 다니래. 차 팔고 주식 사고 버스 타고 다니래. 쪽팔리게, 불편하게. 아니면 경차 타고 다니래. 쪽팔린 거지. 그랜저 타다가 BMW 벤츠 타다가 스파크 타래. 그게 말이 돼? 야 너나 해라. 그러잖아. 저는 스파크 타고 다녔어요. 지금도 스파크 타고 다닙니다. 저는 지금도 스파크 빨간색 타고 다녀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주식하면은 몸이 힘들어요. 왜? 돈이 안 벌리니까. 계속 일해야 되고. 주식 떨어지면 더 힘들고. 두 번째,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다음에 이거는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언제 올라가지? 와, 이거 언제 올라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교수님, 이거 왜 안 올라갈까? 이거 언제 올라갈까요? 이거 올라가긴 할까요? 그렇다는 거죠.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거 맞나? 이제 맞나 싶은 거야, 자기가. 이거 맞아? 이게? 5만원짜리가 20만원 간다는데, 이거 진짜 맞아? 근데 4만원, 3만원, 2만원 떨어지네. 이거 어떻게 되지?
진짜 나중에 20만원 가는 거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까? 아, 이거 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하지? 우한 폐렴 터졌다는데 이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미국 대통령 이거 뭐 트럼프가 되면 이거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민주당에서 나오면 이거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야, 대통령 그거 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가계부채가 많다던데 이거 터지면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보더라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IMF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 현대, LG, SK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을 쫙 펼쳐놓고 기다렸다면 IMF 이후에 떼돈 벌었을 거예요. 2008년 이후에 떼돈 벌었을 겁니다. 오히려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중에 진짜 개폭락, 대폭락, 코스피 처음 무너지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경선이 저는 그것만 기다립니다. 나는 그거 안 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물론 앞으로 오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코스피 3천, 4천, 5천 막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스피 막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그때 되면은 집 팔고 다 산다 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은 집 팔고 못 사.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 진짜 팔 거예요. 아니 진짜 못 팔어 너는. 저는 그때 차 팔고 살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은 부자 못 돼. 늦어. 만약에 1000포인트 안 오고 3000포인트 가버리면, 3300포인트 가버리면, 3600 가버리면, 4000포인트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추경매수 하려고? 그때는 이제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지. 자, 4000포인트 찍었습니다. 폭락 나옵니다. 1000포인트 떨어질까? 1000포인트 안 와. 딱 2000 찍고 6000 갑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 듣고 있죠? 다 조는 거 아니야? 조면은 깃방망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해야지 또 안 졸지. 이런 시간적인 고난도 빠진다는 거죠. 내가 언제 기다려야 되나? 네 번째, 환경적인 고난. 너 주식하면은 좆된다. 너 주식하면은 작살난다. 너 주식하면은 인생 패가망신 당한다. 너 끝장난다. 절대 주식하지 마라. 주변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팩트로 조져봐.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주식 10개 사놓고 10년 들고 가봤어요? 한미약품 사가지고, 한미사이언스 사가지고, 한미약품 사가지고 주식 들고 가봤어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들고 가봤어요? 10년 동안 들고 가봤어요? 물어봐. 아무 말 못할걸? 야, 그래도 주식하지 마. 무식한 거지.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무식한 거야. 금융 문맹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가난의 대물림이 된 거야. 여러분들 가난 대물림 받은 거죠. 저도 가난의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저도 흙수저였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받았어요. 그걸 뚫고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들 힘들죠? 아파트,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힘들죠? 쉽습니까? 아파트 5억짜리, 4억짜리, 뭐 3억, 4억, 5억짜리 사는 게 쉬워요? 가난의 대물림이 돼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주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적에 복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돈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지금 시청자들은 최소 30대는 부자가 이미 됐었어. 내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태권도든 속셈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옛날에는 속셈학원이었어. 여러가지 다 가르쳐줬으니까. 영어, 수학, 태권도, 수영 그딴 개쓰레기 같은 거 안 가르쳐주고 대학도 안 보내고 그 돈으로 내 계좌로 주식을 사줬다면 지금 여러분들 30대 중후반 됐을 때 이미 부자 됐다니까? 이게 팩트야. 여러분들 이게 팩트였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근데 왜 똑같이 주식을
가난을 대물림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자녀가 부자 되길 원하죠. 그럼 돈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세뱃돈 받으면은 그 딸, 아들,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주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13살 때부터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죠. 성이식을 치르고 친척들한테 뭐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받아서 13살에 실전으로 들어가요. 13살에 시작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13살에 몇 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집집마다 다르지만 13살 때부터 그 애들이 20대 30대 돼봐요. 1억 2억은 그니까 금방 버는 거죠. 10억 20억 금방 찍어버리고. 장롱 면허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바로 그 어린 나이에 실전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1살 때부터 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자녀가 1살이든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성인이든 간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 주식은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에 대한 대가. 여러분들 지금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GDP가 올라가고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민들은 계속 힘들죠? 그들은 주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팔았기 때문에. 주식을 설령 시작했어도 사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고 팔고 잦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난해진 겁니다. 남들한테 있어 보이고 뭔가 쪽팔리고 차 없으면 쪽팔린 거고 루저인 것 같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쓰잘데기 없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지쳐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둬라. 그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 이게 팩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VIP 회원분들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되신 분들 얼마나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 수익도 경험해보고요. 어떤 분은 200%짜리도 보고요. 어떤 분은 300%짜리도 보고요. 어떤 분은 400% 수익도 보고요. 어떤 분은 1000% 이상 수익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 회원은 3억대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수십억 찍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입니까 이게? 꾸준히 했다는 거죠. 1,000만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도 당시에 1,000만원으로 시작한 사람 지금 2억 넘어갔습니다. 이게 복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리라고. 뭐든지 투자를 해야 돼요. 뭐든지. 책을 살 때도 돈을 내야 되고요. 바나나를 살 때도 돈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기름 넣을 때도 돈을 내야 되고요. 내가 학원을 다녀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나나가 먹었는데 맛이 없어. 기름을 넣었는데 연비가 안 좋네? 내가 리터당 15kg 넣어야 되는데 13kg가 이 주유소만 가면 13kg 나오네? 내가 학원 가는데 아니 야나두에서 4개월이면은 미국인과 막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광고 때리는데 4개월 열심히 했는데 내 머리가 꼴통인 꼴통인지 뭔지 야 이거는 나는 배워도 안 되네? 이거 환불해줘요? 절대 환불 안 해주지. 그게 돈이 벌립니까? 절대 돈이 안 벌리지. 겸손방송은 한 달 뒤, 6달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돈이 벌리죠. 어떤 분은 인생 역전도 하셨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희망 보이죠? 제 방송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야 1,000만원이
2억이 넘었단 말이야. 얼마 만에? 4년 만에. 차포 떼더라도 그렇게 됐어. 그 사람도 처음에는 포기할라 했어.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쉬워요. 쉬운데 다 손절 쳐버리고 싶고 일괄 매도로 끝내고 싶고 이제 주식 안 하겠다. 그거 좋아. 마음은 좋을 거야. 단기적으로 그거 얼마 못 가. 반드시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싼 대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억, 2억, 3억, 4억, 5억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항상 불안에 떤다. 지금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죽어도 서민이고요. 내 자녀들도 서민이 돼 있을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가 없이 사셔야 됩니다. 자, 배달의 민족 어플 지워야 됩니다. 네이버 페이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집 팔고 차 팔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어차피 못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거 지우셔야 돼요.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충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마트 장 보는 거, 장 보기 전에 집에 있는 거 먼저 먹고 일주치, 일주일, 2주일짜리 장을 보고 집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먹고 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도, 그 정도는 좀 오버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누가 간절함을 더 가지고 있느냐? 어느 누구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1년, 2년, 3년간 달려왔다면 앞으로 또 1년, 2년, 3년간 달려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VIP 문의는 여기로 연락주세요.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제2의 모나리자 터집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또 모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모아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 나왔네요. 이 종목이 좀 더 떨어지면 살라 그랬는데 오늘 급등 나와버렸네요. 야, 아무튼 간에 올해는 한번 저랑 같이 잘 해가지고 자산 증식을 잘 해봅시다. 네, 아셨죠?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절없는 전문가 경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마트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94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